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어나가겠는데요. 앞에 두 영상에서 그러니까 흔히 이제 뭐 보고 듣는 이놈이 그놈이다,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놈이 그놈이다 라고 주장하는 해오점수의 사조선들의 주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그 주체는 우리의 진여 자성이 아니라 우리 오온이다 라고 했죠. 그죠? 왜냐하면은 진여자성은 무분별지고 그리고 우리 오는 일체의 어떤 육칠식은 팔식은 사실 이게 무기식이라 해가지고 그냥 어떤 데이터 저장소로서 뭔가 정보가 오면은 그 정보에 대해 반영해서 그와 관련된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인풋을 받아가지고 아웃풋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육칠식하고는 이제 분별식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의 어떤 분별식인 이 오온이 어쨌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일체의 그 분별 행위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조선의 선지식들이 이렇게 또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뭐 생각하고 분별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을 갖다가 알아차리고 있는, 제가 지금 앞에 두 영상에서 주장했듯이 그 알아차리고 있는 그 녀석을 말한 것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렇게 이제 뭔가 이래 변명성의 어떤 반론을 갖다가 제시는 할 수 있지만은요. 그런데 사실 그 해오점수의 사조선들이 그러한 어떤 논리를 갖다가 피해가는 하나의 또 뭐 주장이라 그럴까요? 그게 뭐냐면은 분별 뭐 보고 듣고 느끼고 그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사고작용을 통해서 그에 대한 뭐 인지작용을 하고 그에 대해 반응하고 하는 이러한 행위를 진여자성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여자성은 단지 그냥 보고 뭐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걸 갖다 단지 이렇게 보고, 뭔가 소리가 있으면 그냥 듣고, 그죠? 어떤 냄새가 있으면 그 냄새를 맡고 하는 또 어떤 감각적으로 이렇게 감각이 딱 주어지면은 그 감각을 느끼는 이런 아주 단순한, 왜 이게 분별적인 어떤 의식이 들어가지 않은 그 일체의 어떤 행위, 즉 보고 듣고 그리고 뭐 느끼는 그 행위를 한다라고 했지, 그것을 데이터로 삼아 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의식작용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까지 우리 진여자성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오점수 사조선들의 주장을 보면은, 근데 또 어떤 때는 또 분별식 영역까지 넘어와 가지고 그 분별적 행위까지 보다 우리의 진여자성이 한다라고 말이 막 뒤섞여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왜 뒤섞여 있겠습니까? 진여자성의 그 본질적인 존재와 그 작용을 갖다가 확실하게 철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섞여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 순수 의식이라 해가지고 그냥 단지 보는 것, 단지 들리는 것, 단지 느끼는 것, 이건 사실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오식이거든요. 전오식. 일체 분별망상이, 분별식이 개입되지 않는 일체 우리의 어떤 인지작용. 그냥 산이 딱 보이면 딱 보는 것. 그죠? 그리고 뭐 어쨌든 마치 이때 이제 비유하는 것이 뭡니까? 마치 거울같이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추고 알아차리기만 할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오점수의 사조선들이 우리 진여자성이 보고 듣고 느낀다라는 것은 마치 거울의 작용과 같이 그렇게 어떤 순수 의식의 작용일 뿐이다. 달리 이야기하면 전오식적인 어떤 그런 행위를 할 뿐이다 라고 주장했지, 육칠식이 하는 분별식까지 우리 진여자성이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반론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영역이 사실은 뒤섞여 있거든요. 어떤 때는 그렇게 전오식적인 그런 순수의식의 작용이라고 말했다가, 또 어떤 때는 일체 분별식까지 또 포함해가지고 우리 진여자성이 보고 듣고 느끼는 이 행위하는 어떤 주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 영상에서 한번 예를 들은 게 뭐였습니까? 망공스님이, 원담스님은 어릴 때 동자승일 때 꿀밤을 딱 주면서 아야, 맞으면 아프니까 아야 하면 아야 하는 그 놈이 그 놈이다, 진여자성이다 하는 게, 이게
이거를 갖다가 하나의 어떤 예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제가 봤거든요. 사주순의 선지식들이. 이것을 제시한다라는 이야기는 분별식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일체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일체 행위 주체가 진여자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그 뒤섞여 있는 거기서 구분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예를 들었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꿀밤을 딱 때렸어. 딱 때렸을 때 이 꿀밤을 딱 맞는 순간, 그죠? 맞는 순간에 어떤 물리적인 어떤 충돌과 느낌, 요까지는 전오식이에요. 요거는 좋게 보면 순서의식이, 즉 진여자승이 그냥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딱 맞는 순간에 이게 아프네 하고 이건 아픈 거다 아야 해야 되겠어. 아야 이래 나오는 건 이건 분별식이거든요. 분별식. 그렇기 때문에 꿀밤을 딱 때려가지고 아야 했다고 해가지고 그 아야 하는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이야기는 분별식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사주선들이 뭐다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은 우리 진여자승의 작용이다. 진여자승의 그 행위 주체다라고 주장하는 거나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가면은 해오점수의 사주선들의 주장은 우리 진실과는 거리가 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그는 진실이 아니다. 왜? 우리의 진여자승은 앞 영상에도 이야기했지만 무분별지거든요. 무분별지. 단지 그 일체의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거죠. 스스로 우리 진여자승이 아야 아프다 없습니다. 왜? 그 무분별지고 그 어떠한 은설, 어떠한 뭐 존재, 어떠한 물리적인 요소, 어떠한 정신적인 요소도 거기에 갖다 붙일 수 없다.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그런 존재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야 좋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꿀밤을 딱 때렸는데 그 소리에 아야 하고 나오는 그게 진여자승이 작용이다, 진여자승의 행위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미 거릇된 거, 거르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왜 이제 스카세존을 모독하지 마라라고 제목을 따는지 하면요. 이제 흔히 이제 뭐 그러니까 가볍게 우리 이제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 해오 점수의 어떤 그 경계에서 우리 마음 공부를 하는 그러니까 점수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일정한 우리의 어떤 사실 보조 스님의 그 수심결이 마음을 닦는다 수심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수행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 도노 점수에서 도노 점수를 갖다가 베이스를 해가지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일부 이제 선지식들은 수행하지 마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보조 스님의 도노 점수의 그 주장을 하고 있는 수심결은 정말로 금과 옥조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뭐 육조 단경이라든지 거기에 못지않는 그런 어떤 최고의 어떤 뭐 이거는 논수라 해야 되겠죠, 그죠? 논수로 이렇게 받드는 모습을 보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해오점수 쪽 해오점수들 선지식들 중에도 가볍게 마음 공부를 하시는 이런 분들은 뭐 스카세존의 깨달음이 나의 깨달음과 똑같다, 역대 조사들의 깨달음이 곧 나의 깨달음이다, 하등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안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스스로를 아니까. 자신이 정말로 어떤 경지에 있느냐라는 건 자기가 가장 잘 아는 겁니다.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장미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뭐 천하의 그 대문호도 아니고 천하의 어떤 그 뛰어난 어떤 화가도 아니고 누구다? 장미 자신이다 그랬죠. 장미 자신이다. 그러니까 장미가 시절 인연을 맞아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 화사한 모습을 확 드러내는 이게 장미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서 무슨 언설이나 어떤 그림으로 채색을 한다 해가지고 묘사를 한다 해가지고 그 장미의 본질이 드러나는 건 아니죠.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깨달음을 갖다가 분명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자로 재듯이 딱 재가지고 아니면은 마치 온도계 그 수위 같이 어디까지인가는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스카세존의 깨달음과 역대 조사의 깨달음과 나의 깨달음이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지금 확칠대오를 했다고 해도 사실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은 또 어떤 남아있는 어떤 경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물론 이제 그 어떤 각자 그러니까 타고난 어떤 천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이게 타고난 유전자 DNA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각자의 어떤 사고의 어떤 근저에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지금 정확하게 용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차별법문이라 그럽니까? 하나의 어떤 그 대상을 두고 묘사를 할 때 그 묘사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걸 해석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의견의 어떤 충돌이나 대립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본질을 갖다가 건드리는 그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차별변문이라는 그런 어떤 뭐 영역에 들어가 보면은 서로가 좀 이렇게 상이한 부분,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확철대오한 그런 경지에서는 석가세존의 그 깨달음의 어떤 경지와 그리고 역대 조사들의 성가의 조사들의 그 깨달음의 그 경지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다르지 않다라는 그 경지는 무엇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돈수의 확철대오를 통해서 그게 증명이 되어야 한다 이 이야기죠. 그런데 해오점수의 뭐 대부분의 해오점수의 선지식들은 감히 석가세존의 깨달음과 자신의 깨달음을 동질시 내지는 동일시 하지는 않지만 일부 선지식들은 자신들의 깨달음이 석가세존의 깨달음과 동일하고 역대 조사들과 동일하고 더 이상의 깨달음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물론 자신의 그 깨달음이 자신의 주장대로 석가세존의 깨달음과 역대 조사의 깨달음과 동일하다면 더 이상 깨달음은 없죠.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그 어떤 주장하는 내용이 그게 과연 진실인가 하는 것은 아직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 영상에서 다시 분별지, 무분별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흔히 이제 해오점수에서 주장하는 보고 듣는 이놈이 바로 그놈이다. 저 우리의 진여자성이다. 더 이상 없다. 그죠? 이렇게 주장하는 그 주장을 제가 정면으로 반박을 했죠. 그죠? 보고 듣는 그리고 거기다가 다시 그러니까 순수한 전오식적인 어떤 그런 행위 거기에 대해서 뭔가 그것을 갖다가 분별하고 아프면 아프다. 그 기분 좋으면 기분 좋다. 뭐 내가 어젯밤에 아주 기분 좋게 잘 잤네. 뭐 등등등등 일체의 어떤 의식, 분별 의식을 내는 것은 뭐다? 그건 진여자성이 아니다. 그거는 단지 오온의 작용일 뿐이다. 푹 잘 자고 일어났어. 그런데 그 푹 잘 자고 일어난 놈이 잘 잤다라는 것을 갖다가 아는 놈이 누구냐라고 하는데 누구겠습니까? 푹 잘 잤어. 개운해. 분별식입니다. 분별식. 진여자성은 뭐 그런 거 푹 잘 잤다 어쩌고 그런 거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흔히 이제 뭐 예를 들면서 보면은 뭐 제가 이거 너무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간밤에 잘 잤어 푹 잤어 푹 잘 잤다라고 그걸 갖다가 아는 놈이 누구냐 하는데 그거는 자고 일어난 온덩이가 아는 겁니다. 온덩이가 자고 일어났어. 근데 몸이 찌부둥해. 그럼 뭐야? 어젯밤에 내가 참 잠을 설쳤네. 그죠? 근데 푹 꿈도 없이 잘 잤어. 어젯밤에 내가 정말 개운하게 잘 잤네. 누가 그 분별하는 겁니까? 온이 분별하는 겁니다. 진여자성은 그런데 관여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여자성이 모든 걸 보고 듣고 느끼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순수한 어떤 그 의식적인 어떤 행위, 달리 이야기하면 전오식적 행위를 포함해서 분별식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일체가 진여자성의 작용이고 진여자성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인식작용이고 행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자체가 결정적으로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면은 진여자성이 어떤 자리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알면은 그런 말씀이 나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모르느냐? 그 어떤 근저를 이제 제가 파고 들어가 보면은 자, 우리 오온이 자,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어떤 깊은 어떤 선정에서 선정이 아니고 이제 은산철벽에 딱 갇혀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때는 모든 망상이 끌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야 이거 뭐 어찌 할 수도 없어. 괴로워 죽겠어. 이거 뭐 그냥 포기해버려야 되나? 안 돼. 밀고 나가야 돼.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일체의 어떤 그 분별 작용이 막
하고 그리고 막 이 온덩이도 육신도 괴롭고 괴롭고 그 앉아 있는데 막 무릎도 막 찢어지게 아프고 허리도 막 정말로 천근의 어떤 그 돌이 어깨에 누르는 듯한 그런 어떤 육중한 어떤 고통, 그러니까 묵직한 어떤 그런 고통까지 느껴가면서 저 물리적으로는 그런 어떤 고통과 함께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막 많은 망상이 막 뒤끌고 있는데도 어찌할 수 없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은산철벽에 딱 들어있다고 합시다. 이때의 일체 주체는 누굽니까?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일체 주체는 이때도 진여 자승이다? No. 진여 자승은 그런데 관여 안 합니다.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 경기에서는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 녀석을 갖다가 직접 찾아가서 챙겨나고 그 녀석이 곧 바로 전체로서의 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철견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화두참구를 하고 그 은산철벽에서 그렇게 끙끙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 은산철벽을 어느 한순간에 쑥 들어가 버렸어. 통과해 버렸어. 그때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요? 찢어지는 듯한 이 무릎의 통증도 싹 없어져 버려요. 짓누르던 이 어떤 무게감, 고통도 없어. 그리고 왜 이렇게 힘들어? 그만둬버릴까? 괴로워 죽겠어 하는 이 생각도 완벽하게 소거돼 버리고 그리고 정말로 운이 좋으면 심지어는 일체의 모든 법이 그냥 공해버리는 법공의 영역까지 쑥 들어가거든요. 자, 그랬을 때 마지막 남은 존재가 이제 알아차리고 있는 우리 진짜 자승이라고 합시다. 소설 한번 써봅시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긴 그러니까 일단 어쩌어쩌 해가지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진짜 자승이 혼자 딱 남았어. 이놈이 이제 혼자 딱 남았어. 그러면 보고 듣고 느끼고 고통하는 일체의 행위 주체가 진여 자승이라면 진여 자승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온이 모두 다 공해져 버린 그 자리에서도 뭐다? 진여 자승은 물리적인 고통과 그리고 정신적인 압박과 괴로움을 갖다가 지가 느끼고 있어야 돼. 진여 자승 그런 자리가 아니죠, 그죠? 그것을 갖다 일체가 다 떨어져 나가고 그것이 모두 공으로 모두 소거된 달리 이야기하면 공으로 진여 자승과 하나가 된 경지거든요. 따라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일체의 행위 주체는 누구다? 온덩이나마 온덩이. 진여 자승은 그런데 관여 안 하거든요. 근데 해오점수는 자꾸 뭐라고 주장한다? 보고 듣고 느끼는 일체의 이 행위 주체가 바로 우리 진여 자승이고, 그죠? 그 녀석과 한번 딱 개합이 되고, 뭐 개합은 해오점수의 주장대로 하면은 개합은 그냥 늘 개합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온덩이가 모든 걸 다 하고 있으니까. 그죠? 보고 듣고 느끼는 그 행위 주체의 그 녀석 한번 개합이 돼야 된다. 이래 이야기하거든요. 해오점수에서 사조선들이. 그거는 한번 개합이 되고 어쩌고 아니죠. 늘 개합되어 있는데 온덩이하고 온덩이가 주체이기 때문에 그러고 난 뒤에는 그 개합된 그 어떤 감각, 그러니까 감각적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는 일체 감각이 떨어진 자리가 우리 그 진여 자승의 자리인데 계속해서 한번 그렇게 개합된 그 느낌이 확실해질 때까지 십수년을 갖다가 정말로 사무치고 간절하게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스스로의 어떤 논리적인 어떤 모순이나 오류가 있다라고 느껴지면은 그때 이제 비로소 이 개합한 존재가 진여 자승이다. 이런 어떤 논리를 갖다가 이제 펴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반야신경의 온개공을 가지고 와가지고 뭐라고 한다? 반야신경에서 온개공을 했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이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어 생생하게 지금 떠들고 있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온 자체가 이 자체로 공하단 말이야. 이 자체로 아무것도 못 느껴.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다 하고 있는 온을 두고 속죄해서 이 녀석이 아무것도 못 느껴.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으로서는 진여 자승을 갖다가 느낄 수 없어. 인지할 수 없어. 이런 실타래가 얽혀있는 듯한 그런 어떤 주장 논리를 펴는 거죠. 온 개공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 우리 어떤 속죄에서 이게
텅 비었다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불법 도리 자체를 갖다가 완벽하게 부정하는 거고, 왜냐하면은 오온개공이라는 것은 반야신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행심반야바라밀다시가 깊은 선정에 들어간 겁니다. 진지의 그 차원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보니까 오온이 텅 비었다라는 것을 본다가 조견은 드러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look과 see가 있는데, look은 어떻게 look at, look over, look into 이렇게 자기적인 동작이 필요한 건데요. see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쑥 들어오는 겁니다. 쑥.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자, 우리 젊은 시절에 데이트 하시던 분들 있죠, 그죠? 우리 특히 남성분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근데 가다가 뭐 좀 멀리서 상당히 이제 뭐 아름다운 여인이 여성분이 이렇게 오면요, 그 눈에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눈에 들어오는 거. 그 눈에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데이트하고 있을 때는 이게 고개가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딱 보고 지나갈 때 그냥 이렇게 흘려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바이 하고 옆으로 쓱 지나가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고개가 싹 돌아가면 이게 이제 C가 아니고 look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적인 들어가는 거죠. 이 고개가 돌아가는 순간에 이제 그날은 지옥을 맛보는 거죠. 뭐 그리 길지는 않겠지만 짧은 지옥을 맛보게 되는데, 그래서 반야신경의 오온개공이라는 것은 그냥 그 어떤 일정한 어떤 경지에 이르면은, 그러니까 깊은 선정에 들어가 가지고 그 어떤 경지에 이르면은 말 그대로 오온이 텅 비었다라는 그 사실이 그냥 눈앞에 확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조견입니다. 뭘 뭐 빛으로 비추고 뭐 보고 뭐 조견이라 하니까 그걸 막 이렇게 찾는 것 같은 생각은 아닙니다. 저절로 드러난다, 이런 이야기. 저절로. 그러면은 이 오온개공이 이제 들어가서 진제에서 그렇게 오온개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속죄 이 자체로 텅 비었다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진속을 갖다가 그냥 완전히 뭐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건 불법 자체를 완전히 헝클어 놓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오온개공한 즉 이 공의 자리가 공적시 세계도리로 이 공이 일정한 인연을 만나서 서로 화합을 하여가 놔둔 것이 뭐다? 우리 오온의 실체란 말이에요. 실체. 따라서 이 실체는 공하지 않습니다. 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온이 공에서 뭔가를 갖다가 상수 멸정이고 이 자체로 멸진정이라서 그 자리를, 진여자성의 자리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 따라서 알 필요도 없어. 이런 주장을 펴는데요. 그러면서 이 오온 자체가 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실제로 오온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여자성이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논리로 펴거든요. 이거는 너무도 이상한 말씀이죠. 너무도 이상한 말씀. 어디까지나 일체의 행위의 주체는 누구다? 우리 오온이다. 오온이 하는 그 행위를 앞에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진여자성은 그것을 갖다가 또렷이 뚜렷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확철대오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확철대오한 경지에서는 어떻게 다르냐? 깨닫기 전하고, 그거는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확철하게 깨달은 그 경지에서는 이 오온 자체가 이미 청정하고 전체로서 우리의 진여자성과 사실은 하나가 되는 거죠. 왜? 아리아식에 의해서 분리되고 단절되었던 그런 상호관계가 아니라 전체로서 원흉에서 하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곧바로 다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전방에서 어떤 일정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오온덩인데, 우리 속죄에서도 깨달은 경지에서는 오온덩인데, 이 오온덩이가 보고 듣고 행동하고 뭐 말하고 하는 일체의 살림살이를 뒤에서, 우리 축구로 치면 축구 감독이라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정자성이, 진여자성이 어떤 행위에 딱 접했을 때는 이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거든요. 우리의 청정자성, 진여자성이 곧바로 전술적으로 지시를 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리아식에 반영돼 가지고 오온이 지 멋대로 그동안 쌓인 습에 반영돼 습에 따라 가지고 지 멋대로 날구지를 하다가
확실하게 깨닫고 나면 진여 자승이 뒤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컨트롤 지켜보면서 진여 자승이 비켜, 온 놈 비켜, 내가 나가서 할게, 이게 아니고 감독이 갑자기 선수 못한다고 집어내고 지가 뛰어 들어가고 뛰면은 경기 더 망치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진여 자승이 전면에 나서서 하는 게 아니고 진여 자승은 우리 뒤에서 앞에 청정 오온이 어떤 인연에 접해가지고 살림살이를 갖다가 이렇게 펼쳐나갈 때 그것을 갖다가 불법의 도리, 보리심으로서 쭉 주관하고 주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념이고 이 진여자성, 확철한 깨달음에서 올라오는 이 마음, 이때는 여기는 분별식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마음이 이거 뭐 진여자성에서 분별식이 올라온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마음이 올라오면은 이 청정한 이 진여심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 청정오온이 일체 분별심을 주관하면서 살림살이를 펼쳐가는 거죠.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고, 그게 더 나아가면은 우리 임재선사가 말씀하시는 수처작수 입처계진이죠. 왜? 불법의 도리, 석가세존과 하등 다를 바 없는 그 마음으로, 육조예능 스님과 하등 다를 바 없는 그 진여심으로, 성설 스님과 하등 다를 바 없는 그 청정자성의 그 우리의 본심으로, 본성으로 일체를 갖다가 주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오온이 펼치는 그 일체의 행은 바로 부처의 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깨달은 뒤에 펼치는 일체의 모든 것은 뭐다? 불행이다. 부처의 행이다. 그걸 이름하여 돈수에서 오후 불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은 뒤에는 점수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석가세존의 그 깨달음의 경지, 역대 조사들의 그 깨달음의 경지와 똑같은 그 경지에서 진여자성이 청정오온을 갖다가 끌고 살림을 주지하는 거기 때문에 불법의 도리 그대로 드러난다는 이야기죠. 이게 돈수의 확철되오고 오후 불행을 갖다가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오점수에서 같이 깨닫고 난 뒤에 다시 닦는다라는 거는, 이거는 석가세존의 깨달음하고는 1억 8천만 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건 알고 나면은 너무도 명징한 겁니다.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해오점수는 그렇게 굳이 계속해서 그런 주장을 하느냐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석가세존의 깨달음의 경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었지만 뭐 이 현상계에서 이 원 자체가 이 자체로 공하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로 심하게 말하면 터무니없는 그런 말. 그러니까 속죄와 진죄를 갖다가 아예 그냥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뭐 진속 이제가 불이다라고 하니까 자꾸 불이 하나에 맞춰가지고 때로는 그것에다가 억지로 그냥 끼워 맞춘다든지 그것에다가 모든 걸 함몰시켜 버리니까 자꾸 그런 어떤 논리적 오류에 빠지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돈수의 깨달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해오점수와 돈수의 그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논점의 차이를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심지어 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돈수라고 해도 결국은 깨달을 때까지는 닦아가는 거 아니냐, 닦아가는 거. 그러면서 그게 이제 결국 돈수도 본질적으로 보면은 점수다 이거지. 왜? 차츰 닦아가가지고 깨닫는 거니까. 그럼 이건 이제 모르는 분들이 들으면 맞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죠. 왜? 돈수와 해오점수의 그 논점의 핵심이 뭐냐를 갖다가 완전히 왜곡해가지고 지금 이야기해버린 거거든. 그게 돈수와 해오점수의 그 가장 논쟁의 코어는 뭐냐면은 깨닫고 난 뒤에 계속해서 더 닦아가야 하느냐, 수행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은 깨달으면 그것으로서 이미 모든 것이 완료되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닦을 필요가 없느냐, 이 두 가지가 대립하는 거지. 돈수가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수행을 하는 것 자체가 그것도 점수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전혀 논점에 10만 8천리 밖에 있는 겁니다.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수와 해오점수의 어떤 궁극의 어떤 논점의 핵심을 갖다가 전혀 간과한 채 자신들이 주장하는 점수가 옳다라는 것을 갖다가 강변하게 해가지고 억지로 아무 관계도 없는 논리를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말실수를 하는 겁니다. 돈수와 해오점수의 궁극의 논점은 뭐냐면은 돈수는
그렇게 혹독한 수행을 거쳐가지고, 그죠? 우리가 이제 뭐 동정이료, 몽중이료, 오매이료, 승무역인계, 사중득활, 대사각활, 대원경지, 그리고 입전수수 이렇게 쭉 나아가서 딱 확철대오를 하고 나면은 그 더 이상은 없단 말이야. 더 이상은 닦을 게 없어. 왜? 석가세존의 깨달음이 그 경지와 같은 경지에 이르렀는데, 역대 조사들의 경지와 같은 경지인데 또 닦을 게 뭐가 있느냐? 이게 성자 스님이 말씀하시는, 주장하시는 도노, 돈수, 확철대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오점수는 뭐냐면은 지금같이 보고 듣는 이놈이 그놈이야. 뭐 이런 어떤 왜곡된 전제를 가지고 거기서 하나 딱 붙들어. 뭔가 붙든다라는 것은 진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도노, 돈수에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제8 아리아식을 속여가지고 그 진여자성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게 깨달음이고 그게 확철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석가세존의 깨달음이 바로 그런 깨달음이죠. 석가세존의 깨달음을 드러내는 오도송에서 제8식 아리아식이 소거되는 그 장면을 갖다가 그대로 노래하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야 보았구나. 내가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얼마나 그대를 찾기 위해서 내가 정말 괴로움이 시달렸던가. 이제 보이는구나. 집 짓는 이여. 집 짓는 이가 누구겠습니까? 제8 아리아식, 우리의 업장. 그러나 이제 다시는 집을 지을 수 없으리. 마루는 날아가고 습가래는 무너졌도다. 드디어 모든 가래가 다 사라졌도다. 이 가래가 뭐예요? 제8식 아리아식과 6, 7, 8식 모두가 다 공으로 소거됐다. 이런 이야기죠. 그게 이제 뭐 좀 전투적으로 보면은 그게 소거됐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도리적으로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모두 다 본래 청정한 공이더라라는 것을 갖다가 알고 전체로서 한 덩어리로서 진여자성이다라는 것을 석가세존이 철견을 한 거죠. 철견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닦을 필요가 없어. 그런데 해오점수는 뭔가 이 녀석과 개합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개합이 된다라는 이 녀석의 정체를 알 수가 없어. 이게 어떤 견지가 올라온 건지, 온의 어떤 이상 바이아스가 일어나가지고 기능에 어떤 이상이 온 건지, 아니면 어떤 심리적인 어떤 뭐 요동 변화가 있던 건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 개합이 된다라는 것도 이게 뭔가 외부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중구난방이에요. 중구난방. 그러니까 해오점수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각자 다 자신의 깨달은 경계가 다 다르고 종류도 다 달라. 그러면서 이제 그걸 하나 쥐고, 그러면 그렇게 올라온 견지를 갖다가 포착한 주체는 누구다? 온덩이. 그걸 진여자성과 뭔가 개합이 됐다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다들 진여자성과 개합이 되기 위해서는 온 계공을 철견해야 된다. 온 계공을 이 아르마리로 사조선들이 주장하듯이 이 자체로 공하다. 그런 아르마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단지 막 이렇게 은설일 뿐이고, 아르마리 어떤 뭐 아르마리로 그림을 그려내는 것 뿐이고, 반야심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철저한 온계공, 그리고 그 이후에 쭉 펼쳐지고 있는 반야심경의 일체의 내용을 실참실수로, 그 내용이 바로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다. 또 내가 하니까 온덩인 줄 아는데 아니고, 온계공된, 처음에 온계공이라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반야심경에서 관자재보살, 행신반야 바라마 밀다시 조견 온계공 도일체고역이 반야심경의 전부다. 전부. 금강경에서는 법회 인유분이 전부고, 신신명에서는 신신명 제1칙이 전부듯이 주제자, 핵심이자, 요지자, 요체자, 골수다느냐. 그 부분이, 즉 온계공이 골수다요. 골수. 그렇기 때문에 온계공을 실참실수로 완벽하게 철견을 해야 돼. 온계공을 갖다가 철견하면 자기가 온계공이 되는 거지. 그리고 반야심경의 일체의 내용이 그대로 내 자신의 어떤 경험으로 그대로 증명이 되어야지 그게 온계공이라. 이 지금 속죄에서 있는 그대로를 두고 이 자체가 이게 공한거고, 본래 공한거는 맞지. 왜? 진제로 들어가면 본래 공하니까. 하지만 속죄에서는 인연의 화합물로 연기로서 존재하면서 우리의 속죄 살림살이를 꾸려간 행위 주체로서 이 녀석은 공한 게 아니라니까. 그럼 색은 어디 가는 색은? 이걸 공이라 하면은 그 억지로 던져. 공즉시 색이다. 색이고 공이라기 때문에 색 이 자체로 이게 공이다라고 억지 주장을 펴거든. 그거는 진제로 들어갔을 때 한 이야기고, 속죄에서는 색은 색일 뿐이라. 진제에서는 공은 공일 뿐이고. 그걸 분명히 해야 되는데 자꾸 왔다 갔다. 왜? 그 자리를 모르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 온덩이로 붙잡은 어떤 그것이 뭔지도 몰라. 그것을 주장하는 선지식도 그게 뭔지 몰라. 예. 자기 자신도 그걸 갖다가 붙잡고는 그게 뭐 분명해지는데 10년, 20년이 걸렸다고 하니까 뭐 처음에 잡았을 때 이 녀석이 누군지 뭐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없지. 처음부터 알았다면 그걸 분명해질 때까지 뭐 10년, 20년을 갖다가 다시 공부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붙잡은 그 녀석. 그 녀석을 붙잡았다는 걸 일단 깨달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거든. 깨달아대. 천만에. 깨달음하고는 아무 관계 없네, 그게. 깨달음은 어쨌든 진여자성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 물론 진여자성과 개합했다라고 이제 막 주장을 하긴 하지. 하지만 그 실질을 보면은 온이 뭔가의 어떤 이상현상과 하나 이렇게 딱 마주쳤다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분명해질 때까지 10년, 20년을 갖다가 공부한다라고 하는데 그 붙잡은 녀석이 진짜로 다행스럽게 정말로 진여자성이 뭔가 순간적으로 딱 현발했을 때의 어떤 그런 성질의 것이다 하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온덩이에 날구지를 갖다가 이거다라고 잡은 순간에는 10년, 20년 가봤자 결국은 온에 날구지 갖고 부둥켜 안고 실험한다는 밖에 안 되거든. 그래. 그럼 또 해오점수는 이렇게 또 반론을 펼 수 있지. 그래. 그 진여자성이라고 하는 그 녀석과 이렇게 딱 개합이 됐다라면은 그 10년, 20년 공부하면은 그 진여자성이 드러난다라는 이야기지. 그렇게 반론을 펼 수는 있겠죠. 그죠? 그것까지는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수용하고 정말로 그게 진여자성과의 어떤 개합이었다면 10년, 20년 가다 보면은 그 흐릿한 녀석이 결국은 계속해서 분명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게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이게 결정적인 실수인 겁니다. 결정적인 또 모순이고 오류인 겁니다. 이게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우리의 업장습이 점점 약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석가세존의 깨달음은 이 습이 점점 약해지는 그런 깨달음이 아니죠. 취모금으로 우리의 그 습, 업장, 제8 아리아식을 완벽하게 전투적으로 또 제가 표현하면 완벽하게 도려낸 겁니다. 그게 굉장히 강하다가 점점 약해진다. 그거는 석가시전의 깨달음과 역대 조사들의 도노돈세의 확철대화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여전히 중생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20년이 지나도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좀 분명해졌어. 그러니까 마음도 좀 편안해. 편안하고 주위에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게 진여자성과 개합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자신의 어떤 육칠식 그러니까 분별 망상을 갖다가 스스로 마음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놓거나 조복시키는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보다 편하고 좀 안락한 그런 느낌을 당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게 깨달음은 아닌 겁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안락한 감을 느끼고 또 그리고 내가 예전보다 좀 달라졌어 이래 하는데도 정말로 과거에 이전에 마음 공부하기 전에 뭔가 이렇게 치명적인 그냥 보고 견디고 인내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정말로 괴롭고 힘들고 정말로 막 XX가 나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과연 자신이 이전과는 완벽하게 다른 모습과 행동을 갖다가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갖다가 한번 돌이켜 보라는 거죠. 확철대오의 경지에 들어가면 이건 제 이야기라기보다도 일단 이 깨달은 분의 말씀인데요. 뭐냐면은 가장 먼저 이제 두드러지게 딱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화가 안 올라옵니다. 화가. 그러니까 아무리 화가 전에 같으면은 그냥 막 대노, 경노, 요즘 유행하는 용어로 막 경노 할 그런 어떤 사건이나 대상에 대해서도 화가 안 올라옵니다. 화가 안 올라옵니다. 화가 올라온다는 것은 뭐 때문에 올라올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탐진치라고 하면 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욕심을 냈어. 그게 성취가 안 될 때는 또 화가 올라오겠죠. 그죠?
그리고 뭔가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기준, 가치관과 극렬하게 이렇게 맞부딪힐 때, 이때 뭡니까? 이게 아상아만이죠. 그죠? 나는 이렇게, 나는 이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 왜 저따구밖에 못해? 화가 팍 올라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계속해서 육칠식이 탐진, 탐이 육식이라면 진은 칠식이라 할 수 있거든요. 딱 끊어지는 건 아니지만 대략 분류를 하면, 그럼 치는 뭐다? 무명, 팔식이거든, 팔식. 그러니까 이 무명 때문에 탐진이 다 올라오는 거죠. 욕심도 생겨나고, 또 그게 더 나아가면 화가 나고, 잘못하면 더 나아가지고 남을 해서라도 뭔가를 갖다가 쟁취하려고 하고 하는 일체 우리 중생의 어떤 삶. 이게 이제 쫙 펼쳐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깨달은 경계에서 경계에서 가장 먼저 이제 현저한 현상이 뭐냐 하면은 이제 화가 안 올라오는 겁니다. 화가 안 올라오고, 화가 안 올라온다라는 이야기는 아상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팔식이야 뭐 완벽하게 어떻게 됐는지 일단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칠식의 경계까지는 조복을 시켰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조복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안 올라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다?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평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화가 안 올라온다는 것은 자신을 갖다가 방아착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 경계에서는 역지사지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역지사지가. 그러니까 남의 입장, 남이 처한 상황을 갖다가 내 자신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회광반조 돌이켜보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현발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해오점수의 어떤 사실 돈세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극소수라고 제가 뭐 생각합니다. 다들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해오점수 좀 좋게 말하면은 생활불교, 그죠? 가벼운 어떤 마음 공부 뭐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뭐 제가 유튜브에서 서로 이제 대화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도 듣고 있으면은 뭐 미소가 저절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어떤 아주 좋은 말씀들 많이 혼자 하시죠. 그리고 생활에서의 어떤 그 삶의 어떤 뭐 삶의 질이라니까 조금 다른 게 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어떤 그 행동의 질이라 그럴까, 행위의 질,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개선된다라고, 아직은 개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직 부족한 게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어떤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당연히 우리 뭐 비록 해오점수적인 관점에서 공부를 한다고 해도 그게 결코 뭐 부정적이다, 해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해오점수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는 그렇게 어떤 깨달음의 어떤 그 영역이나 정의를 갖다가 정말로 제대로 딱 규정하고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공부를 이어간다 라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그냥 갑자기 툭 튀어 올라가지고 석가세존의 깨달음이 곧 나의 깨달음이고, 역대조사의 깨달음이 나의 깨달음이고, 더 이상의 깨달음은 없어 하면서 그 외에 돈수를 갖다가 이게 뭐 외도다라고 자꾸 이렇게 공격적으로 비판을 하니까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뭐 해오점수, 그러니까 뭐 자신의 깨달음이 석가세존의 깨달음이고 역대조사의 깨달음과 하등 다르지 않고 더 이상 깨달음은 없다라고, 어쨌든 뭐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좋은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수를 갖다가 비방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돈수를 그냥 선 딱 긋고 자신의 어떤 영역에서 그것이 막 오해에서 비롯됐든 아니면 의도적인 어떤 왜곡이든 그거는 논외로 하고 자신의 영역에서 그냥 그렇게 공부를 지어가고 하면 되는 겁니다. 저도 지금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는 게 너무 힘듭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한마디 한마디 자체가 다 어디서 올라오는 겁니까? 분별식으로 모든 것을 갖다가 규정하고 재단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논리를 펴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진여 자성의 그 자리에서 보면은 힘든 겁니다. 물론 진여 자성 그 자체가 힘들어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드러내고 실천하고 있는 내 온덩이는 사실 피곤한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옆에 이렇게 약간 메모를 해놓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습성이 돼가지고 이게 잘 안 되네요.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올라오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쭉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요. 도노돈스의 확철대오는 반야신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온 계공을 진재 그 자리에서 철견하고 전체로서 6, 7, 8식과 진리자성이 전체로서의 하나의 존재다 라는 것, 그것이 곧 나 자신이고, 이때 나 자신이라는 것은 온덩이의 자신이 아니고 나의 진여 자성이고, 그리고 그 안에 정과 해가 있어서 이 해라는 녀석이 명료하게 일체를 갖다가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걸 요달하기까지,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녀석이 청정오온이 하는 일체의 행위,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이 진여자성, 청정자성이 그 녀석을 주관한다, 주재한다라는 것까지 확실하게 알 때 그게 곧 뭐다? 대사각활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은 그게 대원경지인 겁니다. 그게 향상구의 영역인 겁니다. 향상일로고, 그리고 거기서 더 향상일로가 나아가면은 일면불, 월면불, 마조의 벼감독 삼칙 마조의 일면불, 월면불 같이 다시 우리의 본래 성품인 진여자성이 그 자리로 안심 임명한다라는 것이, 그게 일면불, 월면불의 요체인 겁니다. 요체.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용하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건 잠깐 빗나가냐, 잠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어쨌든 도노돈스의 확철대오는 해오점수가 말하는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해오점수에서는 도노돈스를 왜곡하고 부정하면서 자신의 어떤 존재와 입지를 갖다가 분명하게 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언설은 멈추어 달라. 도노돈수는 도노돈수대로 공부에 열심히 매진하면 되는 거고, 해오점수는 해오점수 그 어떤 차원에서 나름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 가능하면은 앞으로 해오점수와 관련한 이야기는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